사람들이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가장 강력한 매력 신호 대부분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빠르게, 아주 미묘하게 지나가며 때로는 단 몇 초 안에 스쳐갑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본능이 먼저 소통합니다. 프로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사소한 몸짓들이야말로 여성의 욕망이 사회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밖으로 나오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력의 초기 단계가 늘 섬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자아가 아직 통제권을 쥐고 있고 본능은 그저 조심스럽게 탐색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은 시선입니다. 오래 응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했나 싶을 정도로 짧은 눈길. 융은 무의식이 애초에 모호한 신호를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드러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성이 당신을 잠깐 바라본 뒤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아주 옅은 미소를 남긴다면 그것은 도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중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보낸 신호를 당신은 알아챘을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욕망을 표현하되 직접적인 거절의 위험을 피하려는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붐비는 카페에서 방 한쪽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뚫어지게 보지도 먼저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순간에 맞춰 시선이 스치고 곧바로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심리적 리듬이 맞기 시작했는지를 무의식이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목선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죠.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거나 고개를 살짝 기울여 목을 드러낼 때 프로이트는 이를 원초적 반사의 흔적이라 설명합니다.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몸은 약점을 노출합니다. 융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 개방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에게 조금 더 자신을 보이도록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평가의 시선이 이어집니다. 차갑게 훑어보는 시선이 아니라 느리고 리듬감 있는 관찰, 마치 보이지 않는 음악을 듣는 듯한 눈빛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원형을 건드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 과정의 끝이 부드러워진 표정 혹은 시선의 온도로 마무리된다면 무의식이 이미 고개를 끄덕였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입니다. 프로이트는 욕망이 강요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초기 신호들을 알아차리면서도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되돌려 보내는 셈입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느린 호흡이 이후에 이어질 모든 깊은 연결의 토대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미 서로를 인식하는 과정이 끝나면 여성의 심리는 한층 더 깊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감정이 본격적으로 매력의 흐름에 개입하기 시작하죠. 융은 이를 무의식이 공명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이라 설명합니다. 더 이상 나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그와 가까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과정을 욕망의 에너지가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 신체를 통해 아주 부드럽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섬세한 전환으로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오해되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몸을 만지는 듯한 작은 동작들입니다.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거나 손을 엉덩이에 얹거나 더 편안해지기 위해 자세를 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의도적인 유혹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먼저 감정의 자율 조절 반응입니다. 미묘한 흥분이 생기면 신체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접촉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융은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합니다. 이런 행동은 동시에 상대의 시선을 여성성의 상징적인 부위로 자연스럽게 이끌며 마치 무의식이 나는 더 이상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원 벤치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처음에는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가 조금씩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의식적으로 좁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방향성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이 안전함과 흥미를 느끼는 쪽을 향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무의식의 작은 실험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가까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물러서는지를 살펴보는 시험 말이죠. 또 하나의 매우 섬세한 신호는 장난기 어린 작은 움직임들입니다. 신발을 살짝 만지작거리거나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초조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세를 자주 바꾸는 행동들. 이것은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완된 상태의 징후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몸은 에너지를 풀어내는 미세한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융은 여기서 사회적 가면이 잠시 내려가는 순간을 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나치게 단정하거나 통제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당신 앞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가장 깊은 현상 중 하나는 무의식적 동조, 특히 호흡과 말의 리듬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의 속도를 늦추고 비슷한 지점에서 문장을 끊고 심지어 인식하지 못한 채 깊은 호흡의 타이밍이 맞아 들어갈 때 융은 이를 심리적 공명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기술도 전략도 아닙니다. 두 신경계가 서로를 알아보았다는 신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동기화를 친밀감의 생물학적 토대로 보았는데 몸이 마치 익숙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동작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 역시 분명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대화는 더 부드럽게 흐르고 시간은 느려진 듯 느껴지며 그녀의 존재는 긴장보다는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융은 진정한 매력이란 신호를 정확히 읽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통의 리듬 속으로 스스로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며 그저 온전히 그 자리에 존재할 때 두 사람의 무의식은 어떤 직접적인 확인도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감정의 동조가 이미 형성되면 매력의 과정은 보다 섬세하지만 분명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말로는 더 이상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을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순간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얇아지는 시점이라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모호한 신호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행동이라는 형태를 띠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움이라는 외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단계를 욕망이 상상에서 표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몸이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눈에 띄는 행동 중 하나는 매우 우연처럼 보이는 몸의 굽힘 동작입니다. 여성이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거나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일 때 그녀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의 중심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증가한 자기 확신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감각이 충분히 커지면 본능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융은 이 순간 몸이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 상대의 마음속에 여성성과 매력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를 활성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길어진 침묵 속에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지만 더 이상 새롭게 꺼낼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서둘러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죠. 그 공간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길어진 시선이 나타납니다. 눈길은 더 이상 스치고 사라지지 않고 눈에서 입술로 다시 눈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융은 이를 주의의 삼각형이라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친밀한 연결을 상징하는 지점들에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말없는 본능적 초대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제안을 건네는 것이죠. 2단계에 이르면 사적인 성격의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양말을 살짝 끌어올리거나 목 부분을 정리하거나 굳이 손댈 필요 없는 디테일을 만지는 행동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방어선이 낮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이런 사적인 몸짓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경계선을 넘어선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를 자아의 이완이라 보았습니다. 상대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던 상태가 잠시 내려놓아지는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동의 단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신호들은 오히려 더 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몸짓도 조급함도 갑작스러운 돌진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흘러갑니다. 프로이트는 진짜 욕망일수록 의식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위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융은 두 무의식이 이미 서로를 받아들였을 때 행동은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준비되어 온 과정의 다음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공격하거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리듬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너무 빠르게 반응하면 안전과 흥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느리면 축적된 에너지가 서서히 흩어질 수도 있죠. 융은 이것을 적절한 순간에 존재하는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의지를 밀어붙이는 대신 심리의 흐름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미묘한 속에서 매력은 어떤 선언도 필요 없이 가장 분명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매력이 이미 초기의 행동 단계를 넘어섰을 때 여성의 심리는 한층 더 깊은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본능은 더 이상 단순히 보이고 싶다거나 반응을 얻고 싶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확인을 원합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이 정박점을 찾는 순간이라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단순히 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친밀한 공간 안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리비도의 당도가 높아지는 과정으로 보았지만 충동적이기보다는 훨씬 선택적이고 방향성을 띠게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층위에 이르면 신체 언어는 더 이상 막연하게 바깥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직접적으로 당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묘한 접촉이 등장하죠. 웃으며 손끝이 팔을 스치거나 나란히 서 있을 때 어깨가 한 박자 더 오래 닿아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손이 가까이 놓이는 순간들, 대부분은 우연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촉각을 욕망의 가장 정직한 감각이라 보았습니다. 이성의 통제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이런 접촉은 단순한 신체적 신호가 아니라 무의식의 경계를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가까움을 당신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물러서는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대화가 길어지며 주제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 더 당신 쪽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시선을 오래 유지합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의 공유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어 보이는 순간이죠. 프로이트는 이때의 언어와 열린 신체 언어의 결합을 주목했습니다. 욕망이 더 이상 순수한 생물학적 반사가 아니라 신뢰라는 감정과 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의 몸은 오히려 이전보다 안정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던 작은 제스처들은 줄어들고 대신 분명한 이완이 나타납니다. 편안한 자세, 내려간 어깨, 깊고 고른 호흡. 프로이트는 신경계가 안전을 느끼면 경계 상태에서 수용 상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융은 여기서 머무르기로 한 결정을 봅니다. 무의식이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호가 아무리 분명해져도 그것이 결코 강요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융은 지속 가능한 매력은 언제나 자유의 감각과 함께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여성이 당신이 서두르거나 이 순간을 이용하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 본능은 즉시 되살아납니다. 프로이트 역시 욕망은 압력에 극도로 민감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요구받을수록 욕망은 더 빨리 물러납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즉각적인 반응보다도 감정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침착함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라앉음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기 직전의 고요한 수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 속에서 매력의 본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신호를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장기적인 조화가 가능한가를 묻는 무의식의 질문으로 말이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매력은 더 이상 개별적인 몸짓이나 신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합된 심리 상태로 전환됩니다. 융은 이 시점을 무의식이 인식과 선택의 과정을 이미 마친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여기서 남는 것은 폭발적인 욕망이 아니라 어딘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감각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단계를 본능과 자아가 잠정적으로 화해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과도하게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안전하고 의미 있는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신체 언어는 놀라울 만큼 단순해집니다. 시선을 끌기 위한 동작도 끊임없이 경계를 시험하는 행동도 사라집니다. 대신 안정적인 존재감이 남습니다. 차분하지만 깊은 문빛,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한 몸의 방향,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만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는 느낌. 융은 이를 수렴의 상태라 불렀습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신호를 보내는데 흩어지지 않고 공동의 경험 속으로 모이는 순간이죠. 프로이트는 바로 이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매력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은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 하나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흐르는 듯한 감각입니다. 대화는 몇 시간씩 이어지지만 누구도 그 길이를 의식하지 않고 침묵조차 어색함이 아닌 편안함으로 느껴집니다. 융은 두 무의식이 같은 리듬에 들어서면 의식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인간은 흐름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초기 단계의 심리적 충족이라 보았습니다. 아직 명확한 친밀한 행동이 없더라도 몸과 마음이 이미 충분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단계에서 여성은 더 이상 신호를 보내기보다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력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공간을 망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물 수 있을 만큼 섬세한가? 융은 많은 잠재적 연결이 매력 부족이 아니라 한쪽의 성급한 기대 투사로 인해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이트 역시 욕망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으며 그 리듬을 억지로 앞당기려 하면 욕망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신호를 외우거나 여정을 하나의 코드 체계처럼 읽어내는 법에 있지 않습니다. 융과 프로이트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매력은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두 무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고 서두르지 않고 존재하며 전략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여성의 몸짓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매력이란 누군가가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방어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형성되면 신체 언어는 더 이상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깊은 곳에서 완성된 연결이 남긴 아주 잔잔한 메아리일 뿐입니다.